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3월 31일 일요일마 입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게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드리고 있어요. 지난 2월달 월말 경마에서도 싱글온 타임의 퀸오브 캠프 8번 11번이죠 80일 막건 106.1배를 또 승부로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1호 경마도 역시 대박 배당을 노린 승부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5, 6, 9, 10, 11, 5, 6, 9, 10, 11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산 중계 레이스 중에 5경주가 대박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5경주는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이 토요 경마는 국사마 육군 레이스가 인기마 접전 경주가 대부분이었는데, 1호 경마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번 1경주도 그렇고 다음 2경주도 그렇고 배당이 동반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2번마 엑스블레이드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12월 14일 주행심사 때에 늪발을 하면서 결승선 탄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데뷔전이었던 1월 12일 경주에서 김영곤 기수가 기승했을 때에 인기 7위였을 때에 강민이 이걸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큰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어요. 결승선 전방에서는 또 진로까지 좀 막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1300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온 거죠. 발주 대세가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오면서 또 인기마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어요. 그런데 막상 경주거리 1300을 뛰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마 엑스블레이드는 발주 대하시도 느리고 또 거리도 넉넉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죠. 2번 엑스블레이드 이런 게 인기바로 팔리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300m는 검증이 필요한 녀석이고요. 오히려 인기마 중에는 4번마 킹 오브 이글이라는 마필이 3월 2일 경주에서 4.4배,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적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판에 네트로 기대는 것 때문에 좀 지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월 22일 주행 재검을 보니까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가면서도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4번마 킹 오브 이글이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문제지만 재검 때 보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4번마 킹 오브 이글은 이편성에서는 동일거리 1300에서는 강하게 읽어줄 마필입니다. 7번마 홀리데이 모닝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3월 15일 주행심사 때 막판 뚝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거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1300을 노리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번마 클래식 댄서가 3월 22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뭐 선행을 나서긴 했습니다만 시종 여유가 많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이 1300이지만 견제를 받지 않는 선행을 뽑아 나설 수가 있어요. 기습 선행을 뽑아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이죠. 배고픈 윤영민 기수 태워놓고 뭐 가라마라 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무조건 이빨 가는 건데, 윤영민 기수가 언제 입상했는지 참 깝깝한 기억도 나질 않아요. 작년에 우승이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거든요. 지금 우승을 못한 지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8번마 클래식 댄서는 요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팅의 중심에는 4번마 킹 오브 이글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마 킹 오브 이글을 놓고 호착권에서는 7번마 홀리데이 모닝과 8번마 클래식 댄서까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3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혼전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베트신화, 7번마 캠프바다, 9번마 카히나, 10번마 두리, 뭐 11번 로열고스트, 12번 장군의 시대, 뭐 이런 마필들 골고루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이에요. 뭐 6번마 레인 같은 마필도 좀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겠고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이 7번마 캠프바다가 그래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서 3차까지 왔을 때에 뭔가 좀 결정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만은 그림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고 또 쫓아가는 전개로 3차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7번마 캠프바다가 앞선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에 뛰는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매번 쥐어짜고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1300도 직전 경주는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빠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좀 서두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7번 캠프바다가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9번마 카이나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현장 승부지 아주 만땅이었는데 강미 충마로 놓고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적중을 했을 때에 바짝 선두권 뒤에 붙여가면서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는데 조금만 길었으면은 그냥 대가리까지 치는 탄력이었죠. 그래서 9번 카이나는 확실히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 1번마 베트시나가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게이트 조건으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1월 11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그때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거든요. 주춤주춤 하면서 아예 바닥에서 전개를 끌어갔는데 결승선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면서 탄력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또 잡아채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1월 26일 데뷔전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녀석이고, 직전 경주도 외곽을 크게 돌면서 마지막 뚝심 거의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1번 배트시나는 여기서는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뭐 10번만 두리 같은 마필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전 경주도 2위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죠. 기본 중속도 있고 대하시발도 있고, 그래서 10번만 두리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9번마9번 카이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7번마 캠프바다보다는 오히려 1번마 벨트시나나 10번마 두리 뭐 이런 맛빌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막번은 9번 카이나, 1번 벨트시나, 10번 두리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블루파이어라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를 뽑았고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죠. 작년 12월 8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1300m를 버텨냈어요. 여력감은 없었습니다만 선행을 하면 1300까지는 잡아 돌릴 수가 있는 기본 끈기가 있습니다. 2월 2일 경주는 1000m에서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또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2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2번마 블루파이어는 여기서 인기 바로 팔릴 수밖에 없고요. 4번마 마페봉이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마죠. 작년 여름에 이게 선행을 나서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작년 8월달 경주 보면 선행 나서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쫓아가는 전개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에게 좀 부딪히면서 좀 주춤주춤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외곽에서 날라오는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 마페봉은 실전 막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5번마 팝스트리트라는 마필이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이거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팝스트리트는 얼만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선두권 전개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7번은 루킹굿이라는 마필도 데뷔전부터 11월 24일 데뷔전부터 대가리 세워놓고 22.3배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내초로 기대긴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끈기를 보였어요.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였는데 승군전이었고 1300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거의 뭐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거든요. 근데 첫거리 도전의 외곽 불리함이 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줄어든 12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루킹굿, 7번 루킹굿을 배팅이 중심에 두고 갑니다. 7번 놓고 4번만 마페봉.
2번마 블루파이어 두 마리를 기본 막건으로 가는데, 이게 아마 그 깜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7 넣고 2번, 4번은 기본 막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 5근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돼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다 보니까 방춘식의 4번마 큐피드 강자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로 5번 게이트였는데 차분하게 힘안배를 하고 최적 전개를 풀어갔어요. 근데 결승선에서 막판 뚝심 살아나면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린 부분도 없지 않죠. 선행마 앞선에 갔던 마필들이 막 비비면서 경합하면서 큐피드 강자는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풀렸던 내용이라서 4번 큐피드 강자, 글쎄 여기서 뭐 깜빡이로 팔리는데 현재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안정적인 인기만은 1번 흑전사라고 봅니다. 순군전이긴 합니다만 4번 큐피드 강자보다는 1번 흑전사가 좀 더 안정적인 레이스를 풀어갈 수가 있죠. 직전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뒤에 좀 끌리는 악벽을 적절하게 좀 제어를 하고 갔는데 막판 뚝심은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그림같이 전개가 풀릴 수가 있죠. 1번 게이트에 선두력도 있고 또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직전처럼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1번 흑전사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마필입니다. 3번마 촘리아는 정평수 기수가 제한장이 올랐는데 이런 건 좀 기수를 한번 바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3번 촘리아도 당일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상황이고, 뭐 상대마가 없네요. 뭐 8번 포제K 같은 마필도 직전에 가능성은 보였는데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모습인데 결국 3착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덜 팔릴 상황이고, 그래서 1번 흑전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후차권도 4번 큐피드 강자 이게 다시 한번 전개가 잘 풀릴 상황 같아요. 그래서 1번 4번이 아마도 깜빡이 될 텐데 1번 4번 깜빡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으로 봅니다. 자, 이런 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관심마 1번 흑전사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전개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이라서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마 라온 아레스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고 1월 27일 날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승군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 1300은 안 되더라고요. 1300, 1200m는 이 마필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경주 거리를 1000m로 내려왔고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9번마 브라운파이라는 마필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최근 상승세가 좋아서 이것도 뭐 인기바로 팔릴 것이고요. 외곽에 있는 뭐 12번 배짱이랄지 이런 거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죠. 뭐 11번 희망여전사 뭐 이런 것들도 외선이지만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강민이 여기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7번마 마하레인저라는 마필입니다.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는 또 짧아요. 거리 적성이 짧은 추임 마필입니다. 1000m가 딱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앞선이 좀 빠르고 강한 편성에서 추입이 제대로 먹히질 않았죠. 그런데 12월 7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도 좀 앞선이 빡빡했던 경주였거든요. 막판 뚝심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하고 선행마가 많은 편성에서는 배당마 7번 마하레인저 이런 것들이 고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을 놓고 사든지 간에 7번 마하레인저는 기본 막건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관심마 고배당 관심마 7번마 마하레인저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일요일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인기마,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1번마 미드스톰, 2번마 흥복드림, 6번마 톱브레인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1번마 미드스톰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죠.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고 또 1000m가 줄어든 경주 거래가 직전보다는 한결 유리해진 상황이고 2번마 흥복드림이라는 마필도 선두력이 있습니다만 단순 선행만 아니죠. 1월 19일 경주에서는 요거 충바로 놓고 단통 막번을 적중했는데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2번마 흥복드림도 오늘 감량 조건까지 안쪽 게이트면 인기마로 팔 수밖에 없고 6번마 톱브레인이라는 마필이 모래 적응력이 좋아졌더라고요. 직전에는 중위권에서 최저 전개를 풀어가긴 했는데 끝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겁니다. 오늘은 문세영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뭐 인기마로 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번, 2번, 6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리는 이런 인기마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있습니다. 강민은 인기마를 여기서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계속해서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놓고 때릴 찬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겠고 또 인기마 외에도 복대복 막건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전개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뭐 대박 배당까지도 좀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번 5경주는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비용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입니다. 유일한 국산마 조선고래 5번마 뷰티풀 마린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작년 12월 14일 데뷔전에서 인기 12위였을 때 3차까지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경주에서는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고 2월 1일 경주에서는 이빠이 소스가 나와서 또 실전 막건 강하게 노렸는데 2착으로 승부를 했죠. 그리고 직전 승군전에서도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직전 경주는 마지막 경합에서 뭐 동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할 복귀 내용이죠. 결승선 전방에서 한 400m 전방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채찍을 놓치지만 않았다면은 충분히 2차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오늘 혼합 경주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1000m 최단거리를 노리고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의지 하나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마 장산바비라는 마필도 직전에 과태금 5만원이 있는데 결승선 전방에서 한 50m 남겨놓고 채찍을 놓쳤던 복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 8번마 탑삭스가 직전에 장산바비와 같이 뛰면서 좀 착차 있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의지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위권 후미권 외곽에서 마지막에 이 결승선에서 추진했을 때 그 반응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8번마 탑삭스가 이거는 덧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지는 5번마 뷰티풀 마린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실전 경험을 마쳤죠. 4번마 장산바비와 8번마 탑삭스 5번을 놓고 4번 8번 5 놓고 4번 8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1호경마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입양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 난타전 경주입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뭐 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 떠밀려서 팔리는 인기마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기마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배당판 머리로 팔린 마필이 7번마 크레이지 위키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2연속 입상을 성공을 했고 12월 15일 경주에서도 그때 그 낙마되는 마필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투입 시점에서 그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복귀가 잡혀 있기 때문에 크레이지 위키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다만 직전 경주 2착을 버텨냈을 때에 여력감은 전혀 없었던 내용이고요. 또 1000m였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늘어난 1300 경주거리에서 이게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그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완전히 1번마 인천 스피드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1300을 뛰면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데 12월 22일 경주에서 1000m에서 가능성을 보이긴 했는데 1300은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기마로 팔리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녀석입니다. 자, 이 외에도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리는 고배당 관심마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좀 대박 배당을 노렸다가 실패를 한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놓고 때릴 찬스라고 봅니다.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 충분하고 이렇게 약한 편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놓고 때릴, 확실하게 놓고 때릴 승부지 충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는 한 4위권 5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안 빠지는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은 기본이고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까지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번 6경주 저배당 아닙니다.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강민이 원래는 이번 3경주를 승부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주중에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뭐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 강민이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일단 안쪽에 있는 1번마 로사 참 기분이 좋은 마필입니다.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어요. 12월 30일 날 4.1배, 1월 25일 날 7.1배 주력 막건, 그리고 직전에도 그 브라이언 파크를 놓고 로사의 주력 승부 막건으로 40.6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 인기 1위로 팔리죠. 1번 게이트에서. 그런데 오늘은 1번마 로사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로사도 관심권에 있습니다만 로사를 자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고배당 관리마가 또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로사를 충마로는 놓고 가지 않는다. 외곽에 있는 10번마 언제나 승리가요. 이게 1월 20일 경기에서 권석원이 타고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그러니까 권승주조교사의 아들이죠. 권석원 기수가 이제 부산에서 첫 승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 돌았어요.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졸전을 펼친 거죠. 그리고 직전 경주도 또 배당판 바람을 부는데 깨졌는데 오늘 또다시 권석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좀 잊혀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 마필의 능력이 처진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12월 16일 경주하고 또 11월 18일 1600에서 연투를 때릴 때 그 경주력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게만 타면 됩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권성근 기수의 기승술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작전 미스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10번 게이트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습니다. 11월 18일 경주 보면은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을 돌면서 막판 뚝심까지 좋았거든요. 그래서 10번마 언제나 승리는 이건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고배당을 노려야 되겠고요. 이 외에도 또 노릴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4번마 청담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직전에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12월 7일 경주에서는 강민이 쌍대가리 놓고 16.7배짜리를 때려 먹었는데, 그때 당시도 강민이 분명히 이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능력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냐가 관건이다. 1600은 직선이 길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1600을 나오고 있습니다. 2억 원짜리 마필이고요. 이건 무조건 더 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지금 노려야 되는 복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배당이 엮이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관심만은 4번마 청담블레이드와 10번마 언제나 승리, 4번 10번 4번 10번 요 두 마리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접전 편성이에요. 이 4번마 클리어검이 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꺾고 갈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이 클리어검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편성 자체가 지금 너무나 약해요. 사범어 클리어검을 빼고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렇게 약한 똥말들만 지금 잔뜩 모아놨기 때문에 사범어 클리어검은 당연히 여기선 돋보일 수밖에 없는 전력입니다. 1월 12일 경주는 선의권에 쫓아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는 마지막 2착 싸움에서 근성이 좋더라고요. 직전만큼만 뛰면은 여기서는 또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앞선이 강하지 않죠. 초반 선행을 노릴 마필이 1번마 류엘조이라든가 또 뭐 거북이 만세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앞선은 노려볼 텐데 지구력을 장담할 수 없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4번마 클리어검이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입니다. 4번 클리어검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4번은 웬만하면 여기선 또 된다. 4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차권에서 8번마 퀸 오브 캠프라는 마필, 직전 경주 기억이 나시죠? 2월에 월말 경마했는데 요거 아주 진하게 한 거라 챙겨 먹었잖아요. 그 싱그러운 타임을 놓고 퀸 오브 캠프의 106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아주 강하게 조져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고요.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는 전력입니다. 다만 오늘은 승군전이고 1700 첫거리 도전이라는 부분이 조심스러워요. 좀 안 팔리면은 노릴 가치도 있겠습니다만 뻔히 지금 뭐 깜빡이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8번은 키노브 캠프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현재까지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후차권은 난타전이고요. 의외로 좀 배당이 좀 엮일 수 있는 그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 우선 관심 많은 4번은 클리어검, 4번은 클리어검을 놓고 후차권은 현장까지 좀 고민해서 압축막건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마필 한 마리가 있죠. 임성실의 3번마 블랙텐이 되겠는데요. 최근 3연타를 때리는 경주력이 정말 좋습니다. 12월 30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때 당시 강민이 인정을 하고 액면 자체를 인정하고 7.8배짜리를 한 방으로 또 적중했던 기억도 있고요. 오늘은 임성실 기수로 안제 교체가 됐습니다. 송경 기수가 이번 주 기승 정지죠. 그래서 임성실로 안제 교체가 됐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빠이 승부입니다. 다음에 또 임성실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을 땐 무조건 벌어야죠. 또 임성실 기수의 특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말을 타진 않아요. 근데 가끔 타도 되는 말 하나씩 탁 골라 탑니다. 얼마 전에도 경남 신문배에서 그 영광의 시크릿 그거 타고 또 대가리 쳤잖아요. 그래서 이 임성실 기수가 기승했다. 이건 뭐 아주 강하게 승부를 읽어줘야죠. 그리고 1800m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이번 블랙텐이 배당팔에 머리를 팔리는데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이번 트리플 실버가 승군전이지만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기 때문에 감량 조건이면 역시 무시할 수가 없고, 6번은 타임스펙은 직전에 1800 거리를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완전 오바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외곽에서 오바지를 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하겠고, 오히려 7번마 천년의 아침이라는 마필이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었고 또 늦발을 하면서 제 능력을 다 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오히려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막판 뚝심을 볼 수 있는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블랙텐을 놓고 후착권이 고만고만한데 후착은 좀 현재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승군전을 치르지만 이번 트리플 실버도 여기서는 충분히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3번, 2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부진 마필들만 잔뜩 모아놓은 똥편성이 되겠습니다. 참 깝깝한 녀석들인데 그 중에서 이 7번 롤브레이커는 당연히 여기서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직전 승군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잘 타고 깨진 겁니다.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경마는 이 편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약해도 더 약한 놈들을 만나면 이기는 거니까 7번은 롤브레이커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1700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하고 지금 나머지 마필들이 뭐 전혀 뭐 볼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7번마 롤브레이커는 여기서는 놓고 갑니다. 그래도 뭐 루키 스테이크스 그 강한 편성에서 4차까지 왔고 또 1월 26일 경기로 보면 또 여력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번 롤브레이커는 여기서 꺾을 수 없습니다. 7번을 놓고 7번 놓고 들어갑니다. 또 간보면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이 한방미소를 이겼는데 한방미소는 지난주에 또 들어왔죠. 지난주에 그 먼노와 그 뭡니까 그 고배당 터트리고 들어왔잖아요. 엘란 그거랑 같이 손 붙잡고 들어왔잖아요. 한방미소가. 그러니까 롤브레이커가 뛰었던 직전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7번 롤브레이커는 여기서는 놓고 가야 된다. 7번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참 후착 깝깝해요. 어떤 놈으로 붙일지 참 깝깝한데 우선 최근에 복귀가 잡혀있는 마필이 5번마 스마티블루는 요거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권으로 가야 됩니다. 또 김옥성 기수의 그 스타일 있잖아요. 김옥성 기수는 추임마 가지고 선행을 가는 되든 뭐 붙여놓고 버티기를 시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 스마트블루와 딱 어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28일 경주 찬호가 탔을 때 그때 외곽을 돌면서 그 뚝심을 보였거든요. 딱 그런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12번 기동대장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취입 한 칸을 정확하게 딱 쓰면서 올라왔는데 오늘도 이게 취입이 통할 수 있는 전개로 봅니다. 부담 중량은 늘어나 있지만 조상범 기수가 직전에 한번 호흡을 맞춰보면서 이제 그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번 기동대장도 관심권을 갑니다. 그러니까 7번 롤브레이커는 이 똥편성에서는 꺾을 수가 없고 후차권에서는 5번 스마티블루와 12번 기동대장 7 놓고 5번 12번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중계 레이스 5경주는요 터집니다. 터지는 편성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5경주를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현자까지 고민해서 고배당 승부 막건을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기마 외곽 있는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죠. 11번마 에블린, 12번 치프리더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두 마리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11번마 에블린은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어요. 이게 휴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그 로얄클럽이라는 마필과 동반 입상했을 때 77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공백기 길어진 이후에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검증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승군전이고 척거리 도전이고 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을 해야 되고 직전보다 페이스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번 에블린이 인기마로 팔린다. 요거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전적만 놓고 보면 6번을 떼어서 5번을 입상을 했으니까 사이즈가 약한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고 10번마 치프 리더라는 마필도 작년 10월달 경주에서 터프그린이라는 마필을 놓고 또 승부를 때려서 70.9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두둑하게 한 고라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주 거리가 1800이라는 거예요. 2월 24일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1800을 적응하지 못하고 개바닥을 쓸었습니다. 직전에는 다시 1600으로 경주 거리 줄어들자 3차까지 왔는데 큰 착차 없이 3차까지 왔는데 오늘은 다시 늘어난 1800을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 두 마필이 지금 한 마리는 점핑이고 한 마리는 승군전인데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아예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고배당 충마. 강민이 예전에 한번 고배당을 노렸다가 아쉽게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오늘 이 편성에서 1800 경주거리에서는 놓고 때릴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갈 텐데요. 그래도 편성상 보면은 2번마 프라메이스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인기마중에는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고 특히 직전 류 레전드가 뛰는 그 편성이었기 때문에 이번 프라임 레이스는 조건적으로도 감량 조건에 1800이면 요거는 인기마중에는 조금 더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또 후착에서 붙여 먹을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과연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 때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배당팔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인기마, 다시 말해서 거품 인기마가 한 2마리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대박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적중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중배당 압축 막건 제대로 때려먹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마가 몇 마리 출전하고 있어요. 어떤 놈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우선 2번마 캡틴 포스가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1위 강축으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에는 이 캡틴 포스를 충마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 캡틴 포스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0일 경주와 11월 25일 경주에서 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직전에 의심 없이 팔렸는데 이 캡틴 포스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풀에 지쳐서 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14일 경주를 보면 그때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당시에 좀 오바지를 한 것은 맞죠. 위심 1억이라는 마필과 막 비비면서 오바지를 했는데 아예 그냥 바닥을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선행이건 선입이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은 더 뛰는데 그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못하면은 그냥 무기력하게 깨지더라고요. 직전에도 그랬죠. 직전에도 늑발을 하면서 완전 졸전을 펼쳤어요. 뒤에서 그냥 삽질만 하다 끝났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이걸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안쪽에서 선행을 노려볼 상황인데 1번만 무패도 빠르고 3번만 신라의 전설도 빠르고 또 몇몇 발빠른 마필이 보이는데요.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은 6번마 다이나믹 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3일 경주에서 이거 충마 놓고 27.1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을 때 그때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1400m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그래서 6번 다이나믹 스타가 오늘 뭐 편성상 선의권에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이 좋아요. 좀 더 안정적인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2번마 굿캐스팅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막판 뚝심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데뷔 초부터 강민이 기본 사이즈를 센 놈으로 평가를 계속 해왔던 녀석인데 줄어든 경주거리가 변수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시는 할 수 없고 8번마 월드선도 직전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장거리가 안 되는 말이 아니고 이 모래에 대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렇게 재결 내용에 나와 있던데 요것도 관심권을 가져갑니다. 2번마 캡틴 포스가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아무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좀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서는 6번마 다이나믹 스타 우선 관심만은 6번마 다이나믹 스타를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호나빌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편성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린 마필, 강축으로 팔린 마필이 김동수의 5번마 강토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5번마 강토마는 이번 경기에서 세게 인정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2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고 12월 16일 날은 강한 상대들 틈에서 3착에 머물렀고 그 전에 11월 4일 경주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그 막강 편성에서 깨진 거죠.
그리고 그 전에 9월 30일 경주까지는 작년 9월 달까지는 이게 9연속 입상을 성공한 거예요. 한 번은 뭐 육마신차 압승을 거뒀는데 실격이 당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9연속 입상을 성공했고, 작년 11월 대통령배 대상 경주 외에는 한 번도 3착 밖으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만 놓고 보면 화려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5번마 강토마는요, 이제부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담장도 2kg가 늘어났고, 또 최근 경기를 보면 강토마가 잘 떴던 부분도 있지만 또 전개가 잘 풀렸다. 상대적으로 전개가 기가 막히게 잘 풀렸던 내용이 복기로 잡혀 있거든요. 11월 4일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같이 떴던 뭐 울트라 로켓이나 또 야우스트롬캣 이런 마필에게는 뭐 대차로 바닥을 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5번마 강토마는 여기서 대가리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5번마 강토마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 10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2번마 OP7 이게 지금 공백이 길어졌어요. 골편 제거 수술하고 공백이 길어졌는데 거의 안 팔릴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기본 사이즈에서 OP7은 밀리지 않습니다. 출전 공백이 길어진 만큼 당일 현장 컨디션이 어떤가, 또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 있을 수 있는 마방이니까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 사이즈가 처지지는 않아요. 데뷔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름에 데뷔전부터 강민이 122배를 강배팅으로 또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플라잉 미닝이라는 마필가 동방 입상했는데, 플라잉 미닝은 지난주 승군전에 또 바로 입상을 했죠. 그래서 이번 OP7까지도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10경주는 5번마 강토마가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리는데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놓고 때릴 충마가 따로 있기 때문에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이빠이 때려 먹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입양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성의 5번마 구름 왕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라운노키를 쌍대가리 놓고 이 구름 왕자의 승부 막건, 주력 승부 막건으로 메인 하이라이트로 때렸죠. 45.2배짜리 강배팅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5번마 구름왕자는 문성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또 뚝심이 좋기 때문에 오늘 늘어난 1400m가 더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보고 배당판에 의심 없이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번마 구름왕자를 여기서 충마로 인정이 안 됩니다. 직전 경주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했습니다만 오늘은 5번마 구름왕자가 입상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전개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돼요. 직전 경주도 보면 그 라운노키가 대가리를 치긴 했는데 그 외곽에서 갖다 비비는 녀석이 하나 있었죠. 그 글로벌 뉴스죠. 글로벌 뉴스가 막 중간에 선행을 넘고 또 막 그러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라운노키는 워낙 힘이 좋으니까 자력으로 들어왔는데 쫓아가던 마필들이 가니가 찢어졌던 경주였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렸는데 과연 여기서도 그러한 전개가 나올 수 있느냐, 14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집니다. 여기서는 안 빠지는 대가리, 인기도에서 한 3위권 4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안 빠지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갑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 세워놓고 군호 왕자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데 5번마 군호 왕자가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만세를 불러야 돼요. 작년 12월 23일 경주도 보면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메인 11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도 두둑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31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